네,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심층 분석해보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이시고요. 화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히 짚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이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기술 동맹 등 호재가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주요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떤지 또 발전 설비 급증의 자세한 내용까지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가 확실히 좀 트렌드로 잡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에너지 정책에 나서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영향으로 해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아시다시피 풍력뿐만 아니라 언급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관리도 강세인데요. 일단은 세 종목 정도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세 종목만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 OCI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OCI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달 이후에 조금 바닥 탈출 흐름이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지난 2월달에 한 11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11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현재 또 13만 원대 주가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6%가량 현재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하나솔루션. 최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케미칼 부분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실적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셀 그리고 모듈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선방했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3만 천 원대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조금 추세 전환을 좀 강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41선까지 일단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늘은 전반적 주가가 3만 9천 원 부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어쨌든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3만 8천 원 이상 주가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모듈 판매 업체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추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월 16일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22,500원, 23,000원 부근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이후부터 주가 강력하게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늘 34,000원대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태양광이란지 그리고 풍력 쪽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된 종목들은 최근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좀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가 또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유럽발 이슈도 있긴 하지만 국내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앵커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일단은 발전 설비 급증 이 영향도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2021년 전력계통 운영 실적 발간 요 내용을 좀 참고해 보게 되면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은 13만 4,157메가와트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대비해서 3.8%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현재 18,160메가와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4%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오해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 발전 설비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설비의 어떤 규모를 보는 겁니다. 발전량이 아니고요. 이건 잠시 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19%가량 현재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전년 대비 24%가량 증가를 하게 되면서 18,160메가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합한 신재생 같은 경우는 24,459메가와트, 전년 대비 19%고요. 태양광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24%. 그리고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이
8메가와트 정도 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 4%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풍력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탈원전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 설비 용량이 23,250메가와트 정도 머무르게 되면서 2020년 대비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을 상회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비 용량이 늘어난 만큼 이 부분이 앞으로도 발전 효율로도 연결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신재생 에너지 어떤 맹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타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일본, 중국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태양광 풍력 후진국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배경은 어디 있겠습니까, 팀장님?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발전 비중하고 효율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량이 세계 한 6위, 7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설치는 많이 돼 있습니다. 세계 6위 수준으로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발전 비중 그리고 발전 효율 이런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한국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비중은 4.7%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참고 화면이 우측에 나오고 있으니까 요 부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OECD 평균을 보게 되면은 한 28% 되는데 이 평균 수치를 깎아먹는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 비중에 대한 부분도 말씀했는데 발전 효율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서 발전 설비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비 용량만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대비 많이 올라왔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한 발전 설비, 요거 대비해서 효율, 그러니까 발전량,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어떤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에서 7.5%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른 에너지원을 보게 되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높습니다. 27%를 차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현재 29%. 탈원전을 LNG로 대안으로 삼다 보니까 LNG 발전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과 연관성 있는 석탄 같은 경우는 40%에서 34%가량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발전 설비 용량은 분명히 원자력 대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비 대비해서 전체 발전량을 보게 되면은 원자력은 이 신재생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은 전체 발전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7.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발전 효율은 현재 원자력이 한 4배 정도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낮은 발전 효율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좀 후하지 못한 그런 점수를 좀 받고 있다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1년 전 세계 102개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은 10%를 이제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덴마크는 상당히 높습니다. 51.8%가량 상당히 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루과이도, 남미 쪽에 있는 우루과이도 42.7%, 우리나라보다 좀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도 10.7%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나라가 이제 페루가 될 수 있는데, 페루 같은 경우는 4.8%. 그래서 방금 수치를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였던 발전 비중이란지, 그리고 설비 대비였던 효율, 발전량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업종을 얘기할 때 대표 기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대표적인 기업이 좀 없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반도체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을 얘기하죠? 삼성전자 얘기하죠. 철강 얘기하게 되면 어떤 기업을 얘기합니까? 포스코. 완성차를 얘기하게 되면은 현대차.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것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기 이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선도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같은 이 신재생의 에너지에서 좀 주도를 할 만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발전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이 발전량이 낮다는 이유로 후진국이라는 조금 후하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숙제도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 신재생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참 이런 그 사회적 제도 장치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금융이란 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고 그 취지로 운영되는 은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SL 방크라는 이런 은행이 있는데 여기에 크라우드 펀딩 상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게 되면 신재생 펀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가입자들에서 매년 4% 이상 이자를 10년 동안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딩 자금도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좀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독일 같은 경우는 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반들이 상당히 많이 부재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가격 경쟁력 중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태양광 쪽 같은 경우 특히나 태양광 패널은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국산 제품보다는 중국제 제품이 많이 좀 선호가 되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아무래도 좀 후진국으로 평가받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발전 설비 용량은 늘었지만 발전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 지적을 하셨고요. 대표 기업이 부재하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태양광 시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하나솔루션 역시 1분기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판가 추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반기 기업들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요거는 결국 수요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마진적인 측면 그리고 경쟁업체의 어떤 경쟁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수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앞으로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그 우리나라 쪽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물론 수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탈원전을 폐기를 하게 되면서 원전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진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에너지 풍력이 상당히 좀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겟책으로서 아무래도 그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이란지 유럽 쪽으로 좀 진출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이 화석 연료 이런
개념 그리고 탈러시아 이런 개념으로 해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치도 많이 하게 되고 발전량도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결국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마진이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을 낮출 수가 있고 마진폭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찰광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찰광 업체들이 찰광석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찰광 제품에 대한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라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조선, 오늘 조선 같은 경우도 화학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결국 실적도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받쳐주게 된다면은 이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으로 충분히 전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찌 보면은 이 수요가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풍력 쪽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소위 말하는 신상이라시겠죠? 그런 수혜주를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해외 어떤 매출 기반이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가 분명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희 오늘 태양광 쪽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팀장님 탑픽 종목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개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S에너지하고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다 해외 어떤 매출이 있거나 매출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S에너지는 태양광 얘기할 때마다 많이 얘기를 드렸었을 겁니다. 국내보다는 일본 쪽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S에너지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일본 그리고 2010년도에는 유럽에 진출해가지고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모듈이 아니라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가 제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베네룩스 3국 그리고 프랑스에 태양광 프리미엄 모듈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해외 쪽에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S에너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럽이 아니라 좀 미국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1.4기가와트 규모의 그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서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처럼 미국이 어쨌든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솔루션도 그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은 적자거든요. 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거고 이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케미칼 부분이 또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가전소다 가격 상승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케미칼 부분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솔루션도 조금 수혜가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을 하나만 주셔야 되겠지만 유럽과 미국을 나눠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럽은 S에너지, 미국은 하나솔루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